네, 안녕하세요. 실무자를 위한 2D to 3D 전화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발표를 맡은 SCK에서 제조 관련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디지털 중심에 있는 2D에서 3D로서의 전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제조와 설계 산업에서 3D 전환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필수적인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를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D 설계에 익숙한 분들에게 3D 전환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변화가 아닌 업무 효율성 향상과 협업 구조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효율적인 3D 전환 전략과 실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총판에서 저와 같이 SCK D&M 솔루션의 컨설팅 엔지니어로 활동 중이신 송정식 이사님입니다. 송 이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총판 SCK의 오토데스크 TC팀을 담당하고 있는 송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산업의 혁신을 위한 미래의 기술과 2D 설계에서 3D 설계는 송정식 이사님께서 발표 예정이고, 두 번째 세션인 인벤터를 활용한 3D 설계부터 다섯 번째 세션인 인벤터 최신 기능 소개까지는 제가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혹여나 답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Q&A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 이사님 발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지금 얘기하고는 2D to 3D, 그러니까 2D 설계에서 3D의 전환,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앞으로의 이러한 방향에서 더 나아가 제조 산업의 혁신을 위한 미래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걸로는 한 5가지 기술 트렌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혁신을 위한 5가지 기술 트렌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걸친 설계 및 시뮬레이션 수행,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설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뮬레이션까지 걸친 어떤 검증 단계까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복잡한 대규모 시스템의 최적화를 자동화시켜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게 사실은 우리 제조 산업의 목표이자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새로운 연결형 디지털 트윈 인터넷의 등장. 기술 융합을 통해 시스템, 사람, 장치 간에 훨씬 더 발전된 상호작용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IoT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밖에 있어도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트윈 세상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계를 동료로 만드는 증강 기능. 우리는 AR, VR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XR까지. 여기서 말하는 AR이라는 것은 인지 컴퓨터 기능이 인간이 더 나은 결정을 더 빨리 내리도록 돕는 증강 지능을 가진 것으로서 디자인 및 제품 개발 또는 산업에서 보시면 유지 보수, 안전 및 품질 관리, 제조 프로세스 간소화, 리스크 감소를 사람이 아닌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가고자 하는 게 요새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서의 제조 실현이라는 것은 플랫폼 간 통신과 호환성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제조 산업에서도 OEM 방식의 주문형 제작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노트북을 주문한다든지 했을 때 플랫폼에서 실제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양을 직접 선택하여 커스터마 시켜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제조 트렌드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직접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의 제조 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제조 산업의 혁신입니다. 즉석 주문형을 표준으로 만든 대량 맞춤화. 예전에는 OEM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주문형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화 시키기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맞춤화 서비스에서도 사양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대량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려왔던 4차 산업시대 얘기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모르겠지만 저 한 2, 3년 전부터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었죠. 앞으로는 5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그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서 발전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봤던 2D에서 3D 설계, 이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품 설계 방식의 차이. 2D는 쉽게 얘기해서 설계 도면을 평면 형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방식. 3D는 형상 설계를 통해 실제품처럼 입체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 그냥 문구 하나만 봐도 평면이냐, 3D냐, 입체형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제품 설계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설계 효율성과 정확성은 실제로 사람마다 체감하는 게 틀릴 수 있겠지만 2D는 수없이 많아 휴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면 간의 연관성이 없어서 설계 변경 시에 연관된 도면을 일일이 모두 수정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3D는 데이터 연관성에 따른 설계 변경 시 관련 데이터들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설계 자동화 기능 구현 및 부품 및 조립품 간의 간섭 체크 기능 등을 통해서 잠재적인 설계 오류의 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있을 수 있겠느냐? 2D는 도면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3D는 시뮬레이션, 제조, 건설 등의 연결에 확장할 수 있는데 고유한 확장자뿐만 아니라 중립 파일 포맷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란 2D, 팀 간 정보 전달 시 도면 해석에 대한 오해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각각 그 도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못됐니 저 부분이 잘못됐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D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설계 내용을 3D 모델을 공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협업이 아주 쉬운 형태의 설계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D와 3D는 특별히 큰 기능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2D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 다음에 3D로 이미 전환을 다 끝내고 나서 3D로 설계를 최종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중간에 아직도 2D와 3D를 병행하고 있거나 3D의 전환을 망설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3D의 전환이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디지털화, 제조혁신의 미래 기술에서도 3D가 선행이 되어야만 그것도 역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업 실무자를 위한 3D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실제로 많이 3D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조 건설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3D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설계와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위해 3D 설계 기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말하나 마나 여러분도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경쟁력 강화라는 건 예전에 사실은 오토캐드만 잘 써도 취업도 잘 되고 했었죠. 근데 한때는 또 3D를 잘 쓰면 취업 몸값이 더 높아지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지금 많이 3D가 보편화돼서 그러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는 없지만 사실은 3D 설계를 통해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제품 품질을 향상, 그 다음에 고객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 시뮬레이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이런 것들이 이 3D를 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과 자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이거는 사실은 저도 느끼지만 딱히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문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이제 익숙화되고 아주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예 녹아버리게 된다 그러면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의 오류 감소시킬 수 있고 제작업 시간 단축 및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물리적 프로토타입 제작을 아주 감소를 시켜서 디지털 모델을 활용한 검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형상을 통해서 고효율성을 증대한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목합 방식의 물리작업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양산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타입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지만 이제는 컴퓨터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D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시켰던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많은 산업 분야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도 어떤 특별한 영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윤택이라는 회사는 예전에도 뭐 오토데크 어떤 뭐 솔루션 데이나 이런 세미나 때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던 회사인데, 저는 지금 총판에 몸을 담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총판에서는 뭐 고객에 대해서 직접 뭐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딱히 예전에 직판할 때보다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택이라는 회사는 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리 장비를 2D로 설계하다가 3D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오토데크 PDMC라는 안에 있는 인벤터라는 제품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설계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실제로 좀 더 확장하여 그런 기술들이 노하우되고 축적이 돼서 지금은 AI 로보틱스라는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저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서 산업용 로봇이죠. 뭐 AGV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뭐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오토데크 제품을 많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시작은 2D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D로까지의 어떤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 완료를 했고,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해석 및 아니면 뭐 제품 형상의 PDMC 안에 있는 뭐 맥스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다양하게 PDMC 제품 안에 있는 모든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아주 전문화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회사는 천안에 있는 회사고요. TS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쪽 엔지니어랑 제가 오토데크 세미나 때 발표를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도체 인터페이스와 최첨단 OLED 검사장비를 회사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저는 오토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활용을 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인벤터 이미지나 또는 오토데크 나스트란, 그러니까 인벤터 나스트란이라는 해석수를 이용한 해석, 그 다음에 아래는 역시 맥스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저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동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자료인지 홍보 자료까지도 오토데크 제품 안에 있는 그러니까 PDMC라는 제품을 활용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각 요소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 제품을 설계 프로세스하고 마케팅 프로세스,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2가지 정도의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D부터 시작을 했지만 3D까지 전환과 그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 두 회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제조산업의 어떤 미래 기술, 그 다음에 2D, 3D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부분에 대한 인벤터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옆에 계신 권은민 매니저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앞서 송 이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2D 설계에서 3D로의 설계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협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3D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제품처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합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바로 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전략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벤터를 활용한 3D 설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D 데이터를 3D로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정리입니다. 2D 데이터를 보면 3D 모델로 변환하기 전에 스케치를 정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3D 모델링 시 많은 오류나 수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수와 스케일을 재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모델의 크기와 비율이 잘못되면 이후 3D 모델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설계가 다른 시스템이나 협업을 할 경우에 단위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3D 변경 고려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을 작성할 때 모델링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규격과 치수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모델링 방법입니다. 수치와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반면 자유형 모델링은 자유로운 형태로 3D 모델링 만드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부품 간의 관계 설정은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3D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작동을 하는 영상도 만드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부품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전체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수정할 때 다른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는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능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델링해야 합니다. 각 부품과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오토데스크 제조 산업의 주요 소프트웨어를 워크플로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워크플로우는 PDMC로 적용 가능하며 각 산업들의 설계에 따라 컨셉 디자인, 유동 해석, 사출 해석, PDM 제품을 단품으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계자분들은 제품 설계로 오토캐드를 사용하실 텐데요. 오토데스크의 3D 설계 프로그램은 인벤터가 있습니다. 제품 설계를 비롯한 간단한 시뮬레이션과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고, 인벤터 작업에 필요한 3D 모델링 데이터로 시각화, 공장 배치,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애드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오토캐드 사용자분들이 인벤터를 시작할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은 인벤터에만 세팅하는 기능인데요. 파일과 폴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영세 업체 설계팀 같은 경우에 개인 드라이브에 파일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2명 이상의 설계자가 있는 회사라면 PDM,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NAS나 서비스 서버를 활용해서 공동으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는 여러 중요한 폴더가 포함됩니다. 컨텐츠 센터와 라이브러리는 구매품에 대한 라이브러리 폴더를 담당하고 있고요. 디자인 데이터는 모양 및 스타일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폴더는 실질적인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공간이고요. 템플릿 폴더는 모델링, 조립도, 도면 등에 대한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은 바로 이 폴더 구조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술 지원과 과정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각 프로젝트마다 별도로 파일을 생성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부서별로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거나 아니면 정답은 없는데요. 현재 인벤터를 사용 중이시라면 파일 경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기본값으로 인벤터 설치 경로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회사 전체를 표준화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든 폴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폴더 구조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사용자가 일관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벤터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인벤터의 다양한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작업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설정입니다. UI는 여러분의 작업을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선 인벤터의 경우 오토캐드와 매우 흡사한 UI입니다. 또 이제 UI 탭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를 또 추가할 수 있는 란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에 맞게 또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설정을 통해서는 반복되는 명령을 더 빠르고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개인화, 이제 보통 오토캐드에 대한 단축키와 인벤터가 매우 흡사합니다. 기본적인 뭐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서클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단축키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공간 설정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유사한데요. 우선 작업 공간에 대한 것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에 세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표준과 치수 설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단위 시스템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는 정확한 단위 체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치수 스타일을 설정을 통해 치수의 표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속성은 iProperty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 모델링에 필요한 이제 속성 정보를 관리하고 이후 설정 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 설정은 인벤터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돕는 기능인데요. 이제 하드웨어 가속 설정과 이제 성능 설정을 통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렌더링 속도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 및 파일 관리에 대한 설정인데요. 파일 경로 및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를 통해서 공동 작업 시 파일 위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업데이트 그리고 백업에 대한 설정을 통해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면 스타일 라이브러리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 도면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중요한데요. 각 항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키시게 되면 첫 번째로 표준 설정입니다. 도면 작성 시에 표준을 설정하면 일관된 도면, 규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도면 작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투영, 유형 설정은 초기에 일각법으로 보통 작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법으로 변경하셔서 템플릿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객체의 기본값 설정입니다. 이제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값을 회사 도면 설계 기준으로 좀 수정을 해야 하고요. 치수 설정은 오토캐드의 딤 세팅과 같은 기능입니다. 화살표에 텍스트, 공차 등을 크기 같은 등에 대한 내용을 회사의 규정에 맞게 아니면 팀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번 기호 설정은 이제 도면에서 품번 형상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으로 되어 있고 품번만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품번을 적고 아래는 이제 부품에 대한 개수를 표기하는 업체들도 많으시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객체 설정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 레이어 설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다 이제 레이어를 잡고서 시작하지만 인벤터에서도 초기에 레이어 설정을 다 한다면 오토캐드와 유사한 환경으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리스트와 리비전 테이블은 보통 이제 업체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에 필요한 항목들과 크기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토데스크 제조 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2D에서 3D로 전환하는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3D로만 이제 모델링하고 도면을 작성하지만 이제 2D 설계자분들이 3D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이제 작성한 겁니다. 초기에는 전체적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오토캐드로 작성했죠. 그러면 레이아웃에 따른 3D 설계를 인벤터로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 검토 단계에서 간섭 체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제품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해당 도면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현장과 협력업체에 보낼 최종 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벤터에서 도면 템플릿을 보시면 두 가지 도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제 IDW는 이제 인벤터에서 전용 도면 파일이고 DWG는 오토캐드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 DWG 같은 경우는 인벤터 2010 이전에는 없었을 텐데 2010 버전 이후에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제 생성된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와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성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2D에서 3D 설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제 초기 설계는 이제 2D 설계가 완료된 이제 설계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2D 도면에 대한 정확도와 단위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3D에서 2D 작성은 이제 연관성이 유지가 되지만 이제 2D에서 3D의 연관성은 유지가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이 다음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복사 붙여넣기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2D 도면과 모델링의 연관성은 유지가 안 되고 급하게 이제 2D 도면을 3D로 이제 변경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인벤터에서 IPT 이제 부품에 대해서 스케치를 시작하고요. 이제 평면을 잡고 이제 오토캐드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합니다. 스케일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단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토캐드에 대한 데이터가 그대로 3D에 옮겨지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였기 때문에 우선 유지가 안 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옮겨서 스케치가 완료되면 잠시만요. 네, 요거까지만 우선 이제 붙여넣기 방법인데 추후에는 이제 모델링까지 하는 영상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우선 복사 붙여넣기도 있지만 보통 블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토캐드에서 깨져 있는 부품을 인벤터에서 이제 그룹화라던가 아니면 블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IPT를 동일하게 열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스케치를 시작해서 평면을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를 했었을 때 아까 옵션 창이 잠깐 보였었을 거예요. 옵션 창에서 이제 블록이라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체크해 주시면 이제 앞서 오토캐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치수와 그 이외의 레이어들을 모두 다 같이 블록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의 부품을 한꺼번에 나열했을 때 이렇게 좀 관리가 좀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인데 이것 또한 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객사의 어쨌든 환경에 따라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벤터 상에서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가져와서 오토캐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과 매우 흡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은 레이어를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치수에 대한 영역이 필요 없다라고 했었을 때 앞장에서 선택했었던 그 체크란에서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그 레이어가 해제돼서 도면에 배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원점에까지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장은 이제 또 다른 기능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언더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DWG 자체를 이제 평면상에 배치하는 기능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D에 대한 데이터를 3D로 그대로 연관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IPT를 저장하지 않으면 중간에 오류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거를 생략하시려면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고 저기서 이제 가져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평면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점 밑에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오토캐드와 같이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이제 배치할 건지에 대한 거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에다가 표기를 한다 했었고, 이렇게 배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과는 다르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DWG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네, 중심선으로 이제 배정을 하고 완료 표시를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D와 3D가 이제 연관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저기에 있는 데이터 이제 175란 데이터를 200으로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오토캐드로 가고요. 오토캐드에서 이제 스트레치 기능을 통해서 윗부분을 치수와 그 해당되는 부분을 스트레치 기능으로 25mm를 늘려볼 겁니다. 25mm를 늘리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상에서 그냥 이렇게 변환이 됐다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인벤토리에서 왔는데 왜 변환이 안 돼 있지? 라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좌측 상단에 번개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저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와 3D 간에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담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크레인의 앞부분을 이제 하는 영상인데요. 우선 앞서 세 번째 소개드렸었던 레이어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죠. 필요한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고요. 네, 이렇게 설정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오게 되면 이제 오토캐드 데이터를 인벤터리에서 이제 불러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제가 했었던 건 좀 간단한 샤프트 정도이고,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그 형상에 대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모델링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좀 해주고, 영상이 긴 관계로 제가 조금 앞당겨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인 우선 그 레이어를 우선 넘겨서 3D 모델링에서 한 다음에 3D 모델링에서 이제 해석 단계까지 검토하는 단계를 전체적인 영상으로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긴 관계로 혹시 추후에 만약에 저희 링크를 통해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위에 이제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우선 시뮬레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3D가 마감이 되었다면 이제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형, 동역학, 열 전달, 피로 전달 등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D 데이터들이 앞서 작성이 되었는데요. 또 반대로 3D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2D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인벤터 상에서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idw라던가 DWG 폴더를 열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삽입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도 그 오토캐드와 연관성이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그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토캐드에서 가져오겠죠. 네,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연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하고 이 창을 닫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다시 열기를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배치 공간에 배치가 될 텐데요. 이걸 저희가 보통 시트에서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시트 공간에다 이제 배치를 할 때는 블록에 보시게 되면 앞서 저희가 배치했었던 그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각 투영도를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링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인벤터에서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대로 연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해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전 같은 경우는 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3D 모델이랑 오토캐드 파일이랑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배치는 하고 있죠. 이제 확인하고 나면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네, 요 같은 경우 이제 내보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이제 유지가 안 되죠. 이렇게 내용들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요 같은 경우 척도라던가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세팅을 좀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레이어도 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우선 지금 모든 내용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레이어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오토캐드로 넘겼을 때 레이어 설정이 다 되게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앞서 보여줬던 내용과 다르게 저렇게 객체가 다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만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연관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 오토캐드에서 바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IDW라던가 DWG를 인벤터리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 배치 공간에 있는 거를 이제 저기 시트로 옮기기만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배치에 있었던 그 도면들이 시트로 옮겨져서 재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저렇게 보시게 되면 인벤터 아이콘이 있는 게 있어요. 배치가. 해당 모델링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정면도가 하나 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입력, 그리고 이제 우측 면도에 대해서 입력, 이제 이렇게 평면도, 등각 투영도까지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공간이 이제 배치이기 때문에 시트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사용해서 시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2D to 이제 3D 전환 시의 유의사항 및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중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검증이 있고요. 레이어 정리, 그리고 중복 제거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검증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에서 에디트, 그리고 퍼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정리 또한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 제조업 쪽 같은 경우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건축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레이어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퍼지 같은 기능으로 같이 레이어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선 같은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오버킬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중복된 객체를 제거하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환 전 이제 미리 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 추가, 그리고 테스트 모델 제작이 있습니다. 우선 변환 전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미리 보기를 했었을 때 도면이 제대로 뜨지 않는다면 설계 이제 2D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세부 정보 추가가 있습니다. 전환 후에 누락된 세부 설계 요소를 3D 설계에서 직접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모델 제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3D로 전향을 하게 되면 이제 혹시라도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파일 포맷, 소프트웨어 버전 등에 대한 문제로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일 이슈입니다. 파일 변환 규칙 준수와 그리고 중간 형식 사용, 그리고 오토캐드 내보내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파일 변환 규칙 준수 같은 경우는 DWG 파일을 인벤터와 같은 3D 소프트웨어에서 호환이 가능한 형식으로 좀 변환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형식 활용을 할 텐데요. 스텝이라던가 아니면 DXF 등 이제 중간 형식을 사용해서 호환성을 좀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캐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회사 내규에 맞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버전을 이제 각각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위 호환성 문제 때문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전 관리, 그리고 하위 호환 옵션, 그리고 업데이트 확인이 있습니다. 우선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버전을 통일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호환 옵션 같은 경우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변환할 때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아까 DWG라던가 아니면 IDW를 저장 형식을 몇 버전으로 하실지에 대한 것도 같이 모두 다 통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보통 4월 말쯤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업 중에 데이터 충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잠금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PDM 사용, 그리고 작업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잠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읽기 전용으로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3D 데이터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충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PDM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PDM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볼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협업이라던가 변경 이력 관리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분담 명확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의 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팀원 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작업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버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버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백업 프로세스 구축, 그리고 변경 이력 기록이 있는데요. 버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볼트를 활용해서 설계 파일의 모든 버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백업 프로세스 구축 같은 경우도 물론 PDM을 사용하게 되면 백업 시스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뭐 백업 시스템을 그렇게 따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서버를 백업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C 드라이브를 백업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이력 기록인데요. 이것 또한 PDM이랑 또 연관성이 있는데 설계 변경 내용을 문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템플릿 활용, 그리고 프로세스 가이드 배포, 그리고 표준화된 파일 네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템플릿 활용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와 인벤터의 표준 템플릿을 활용해서 도면 스타일을 통일해야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배포해서 내부 공유를 해야 하고요. 표준화된 파일 네이밍 규칙을 통해서 파일 이름에 프로젝트명, 버전 날짜 등을 표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이시는 내용은 PDMC에서 인벤터를 사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 해석을 통한 라스트란 누적 공차 분석은 인벤터 토러런스 어널리시스, 그리고 판금물 배치와 수율 최적화를 위한 네스팅, 공장 배치 계획 검증은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 가공을 위한 인벤터 캠은 또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인 볼트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인벤터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는 메인 프로그램이고요. 인벤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또 있었던 기능들입니다. 템플릿을 세팅하여서 활용하는 것과 라이브러리 관리가 설계 단축을 위한 팁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벤터 iLogic, 라스트란, 그리고 앱스토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iLogic과 앱스토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Logic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iLogic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설계 변경과 규칙 기반 설계에 있습니다. 어떤 요거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보통 이제 인벤터를 활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링에 속성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속성 정보를 입력할 때 iProperty라는 창을 띄우게 되는데요. 그 요소라던가 프로젝트 각 그 탭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iLogic에서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작성해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업무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영상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설계 작업 간소화가 있습니다. 이제 유사한 모델링인데 사이즈만 계속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처음부터 도면을 다시 그리거나 기존에 있었던 도면을 이제 모델링을 복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iLogic을 통해서 반복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iLogic을 쓰시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선 제가 조금 이제 앱스토어들을 보면서 인벤터에서 이제 같이 활용하면 좋은 5가지에 대한 앱스토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3D Defined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라던가 인벤터에서 이제 이제 외부 업체들 이제 구매품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데이터라던가 이제 2D 데이터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이제 오토캐드에서 오토캐드라던가 인벤터에서 플러그인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추가로 이제 디자인 체커라던가 이제 요 밑에 설명들이 있죠. 디자인 체커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이제 설계 중인 제품에 대해서 표준을 고려해서 간단하게 설계를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메시 엠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 데이터를 가끔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게 이제 솔리드로 변환하는 앱이 되겠고요. 이제 드로잉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터에서 IDW 파일을 한꺼번에 뭐 하나씩 작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서 직접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파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웍스라던가 크레오, 기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업체도 있을 텐데요. 요거를 이제 인벤터 도면화, 이제 모델링화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환하게 되면 간단한 돌출이라던가 이제 구멍 같은 것들을 이제 인벤터에서 히스토리를 생성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2025 업데이트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로그인으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보통 4월 말쯤에 이제 신버전이 나오는데요. 이제 신버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릴리즈 버전으로 해서 뭐 .1 버전, .2 버전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최신 이제 도움말 같은 경우는 F1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제 도움말을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릴리즈된 내용이라던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주요 사항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 같은 경우는 부품 모델링에서 판금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UI가 좀 밝은 화면만 됐었는데 어두운 화면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패턴과 피처 패턴 설정에서 우선 영역에 대해서도 좀 적용을 가능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 타입 개선에서는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된 항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조립품 모델링에서 여러 가지 제품 이제 탑 캐드를 인벤터에서 불러왔었을 때 색상이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개별 색상 표시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색상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도면 기능 개선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통 수정을 할 때 구름 마크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구름 마크에 대한 홀을 수정할 수 없었는데 이제 호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셀과 같이 테이프
테이블에 표를 셀 병합을 하는 기능이 좀 추가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 1버전과 2버전, 1.2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금 향상 기능에서는 일일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라운드를 선택해 줘야 했었는데 저렇게 드래그 기능을 통해서 한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결합 명령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 미리 보기 기능이 생성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스케치 향상 기능에서는 우선 보통 저희가 라인을 그었을 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이라던가 이런 기능만 있었는데, 보통 오토캐드에 사용하는 X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일 겁니다. 중간점을 찍고 양쪽에 선을 그리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편집할 때 스케치 패턴에 대한 그 방향이 좀 향상이 된 내용이 있고, 일반 향상 기능으로는 빠른 색상, 체계랑 배경 변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배경 변경 같은 경우는 옵션 사항에서 일괄적으로 다 바꿔주는 기능이었는데 임시적으로 배경을 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추가됐고, 앞서 2025에서 업데이트 되었었던 개별 색상 표시가 전체 모드에서만 지원됐었는데 익스프레스 모드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상된 도면 기능으로 이제 양방향에 대한 기능인데요. 우선 품번 번호를 누르게 되면 거기서 열기를 하시게 되면 해당 모델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정하는데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부품 리스트에서 이제 우클릭해서 아이 프로퍼티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게 향상이 되었고, 우측에 또 .2 버전에서 보시게 되면 도면에 있는 모델링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BOM에 대한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저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항목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었고요. 구성요소 패턴 선택에서 이제 가시성이라는 건 이제 일일이 이제 가시성을 좀 해줘야 했었는데 이제는 패턴에서 가시성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추가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채팅을 남겨주셨는데요. 한 30초 정도 이제 좀 질문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유진님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2D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변환할 때 특정 산업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설계 요소나 표준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괜찮으실까요? 예,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2D를 만약에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셨다면 그 2D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즉 뭐 라인이 교차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라인에 대한 게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CAD의 어떤 그 객체들에 대한 검증을 먼저 통해서 그 데이터가 무결성을 가졌을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3D로 전환할 때 좀 더 쉽게 부품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자,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오토캐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블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벤터하고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은 많은 타사 캐드들을 보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랑 인벤터는 업계 최고의 호환성을 자랑하는 2D와 3D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설계하고 있는 2D 데이터, 즉 오토캐드를 만약에 쓰고 계시다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먼저 우선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먼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인벤터로 저장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혹시 제가 아까 전에 발표 내용에 분명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호환성에 대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오토캐드를 사용하지 않고 탑캐드를 사용하신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토캐드에서 전반적인 단위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셔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이게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를 통해 2D에서 3D로서의 전환이 어떻게 실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상,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